네, 이번 시간은 텍스트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실전 예제로 플라잉 텍스트, 날아가는 글씨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와 같은 플라잉 텍스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프로젝트. 먼저 날아가는 글씨를 만들기 위해서 컴포지션을 항상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뉴 텍스트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는 위에 T를 치고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애니메이션. 자, 저는 텍스트 레이어 폰트는 임팩트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걸 앞에서 뒤로 날아가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스케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스케일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사실 눈속임이죠. 이거는 2D 레이어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3D를 배웠죠. 바로 3D 레이어입니다. 여기에 3D 레이어를 켜주고 3D 레이어 활성화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만들어 줍니다. 카메라 심도는 좀 더 드라마틱한 장면을 위해서 우리 눈보다 조금 더 과장돼 보이는 28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에어는 맨 밑으로 내려버리죠. 여기 상태에서 포지션에 Z축, Z축을 움직이면 정말 3D 공간을 앞에서 뒤로 날아가는 듯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먼저 맨 뒤로 넣어서 포지션 키를 잡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움직인 다음에 뒤로 빼주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될 때는 Shift 키를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좀 더 큰 숫자가 움직이니까 더 빨리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쿵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뒤로 휙 가버리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쿵 왔다가 사라지는데 중간에 멈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졌다가 좀 있다가 뒤로 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쿵 떨어졌다가 휙 가게 됩니다. 조금 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쿵, 휙, 다시 쿵, 휙. 자, 요 느낌을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글씨가 쿵 섰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약간 뒤로 가는 것이 좋죠. 약간 뒤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뒤로 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쿵 나온 다음에 약간 앞으로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바로 그래프 에디트를 놓고 보면요. 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이지인 이지아웃으로 오토 베지어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 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지난 시간에 이 키프레임을 공부할 때 배웠는데 베지어 곡선은 포지션 상에서는 요 그래프 에디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컴포지션 창에서 직접 조절을 할 수 있죠. 하지만 Z축은 또 이런 것으로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디멘전, 세퍼레이트 디멘전을 하게 되면 Z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퍼레이트 디멘전 한 다음에 Z축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퍼레이트 디멘전을 했을 때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비교적 원하는 모양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뭔가 어정쩡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곡선이 그려지다 보니까 부드럽게 움직이질 않고 여기서 살짝쿵 이렇게 좀 느낌이 뒤로 가서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직선으로 바꿔버리는 게 더 깔끔합니다. 자, 직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라인으로 바꾸는 거죠. 리니어로 바꾸게 되면 그냥 이렇게 쑥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했던 형태로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쿵 떨어져서 지금 조금 더 앞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잘못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약간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약간만 움직이다가 뒤로 날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느낌은 개인별로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적절히 자기가 선택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가 느낌을 잡아야 됩니다. 휙 날아갈 때도 더 빨리 날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리니어로 바꾸죠. 휙, 슉. 자, 이렇게 더 뒤쪽으로 날아가게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Z축을 하나를 움직여서 잘 만든 다음에 다시 그래프 에디터로 해서 키 에디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X와 Y축은 필요가 없죠. X와 Y축은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Z축만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U키를 누르면 Z축만 보이겠죠. 지금 X축과 Y축은 키가 안 들어가 있으니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점에서 키를 주고요. 다음에 뒷부분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오파시티 Shift T를 눌러서 오파시티 값을 꺼내서 사라지는 것을 키를 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이 내가 원하는 값. 자, 요 정도 가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쿵, 슉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를 잘 만든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쿵 사라지는 것까지는 만들고 뒷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레이어의 뒷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타임 커서를 놔두고 Alt 대괄호 뒤쪽을 눌러서 정확히 잘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어를 컨트롤 D를 해서 듀플리케이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들어갈 때 또 다른 글자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컨트롤 D를 눌러서 또 뒤쪽에 적절히 놓습니다. 정확한 키를 알고 싶으면 포지션과 오파시티 아니면 U키를 눌러도 되겠죠. U키를 누르면 내가 잡은 키 부분만 보이게 되니까 정확하게 보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다 줬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을 작업해 볼 텐데요. 자, 카메라를 갖다가 흔드는 거죠. 자, 카메라 포지션 값을
마구마구마구 흔들면은 카메라가 흔들리는데, 이것을 우리 배운 익스프레션의 위글을 이용해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글을 주면 Z축까지 위글 값이 먹으면서 매우 난장판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null object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null objec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ew 레이어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오브젝트들 중에 여기 보이는 null object입니다. null object는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 때 굳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임 값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논리적인 그런 객체입니다. 그래서 null 없다라는 개념이죠. 자, null 오브젝트는 다른 건 다 속성값은 없고 오로지 기본 프로퍼티, 앵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이 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null 오브젝트의 포지션 값에서 Shift, Alt를 누르고 스톱워치를 눌러서 위글을 주는 겁니다. 위글 뭐 15,10 이 정도. 자, 이렇게 null 오브젝트가 달달달 떨고 있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null 오브젝트하고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페어런트 기능을 사용할 텐데요. 페어런트에 있는 이 돼지꼬리를 null 오브젝트에 갖다 붙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null 오브젝트 XY축의 움직임이 카메라 포지션에 영향을 주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null 오브젝트는 자기 소임을 다 했으니까 이제 눈을 끄도록 하죠. 자,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들어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씨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T를 누르고 이와 같이 해서 글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I like 이렇게 글씨를 바꾸면 I like animation 이렇게 바뀌게 되죠. 조금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레이어에 가서 그 레이어 자체를, 텍스트 레이어 자체를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꾸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부터 아도브 자, 여기서 엔드 이렇게 하죠. 엔드 다음에 뒤에 거. 자, 이게 두 번 클릭해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레이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간대를 뒤로 가게 되면 두 번 클릭했을 때 되죠. 애프터 이펙트. 자, 이렇게 하면 I like animation and after effects라고 글자가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적절히 움직여주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 말고 글자 자체가 양옆으로도 약간 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요 자체 로테이션 값에서 Z축을 흔들어 주면 이와 같이 글씨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위글로 할 수 있겠죠. 위글. 이거는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10콤마 한 5 정도 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똑같이 이 위글 값을 요 글자에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고치게 되면 위에 거는 다시 또 고쳐야 되겠죠. 자, 10,10으로 고치면 또 위에 레이어도 10,10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 고치는 게 힘들 때는 빨리 하는 방법으로,
자, 요 익스프레션에 있는 요 돼지꼬리를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것만 고치게 되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다 같이 고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로테이션을 꺼내고요. 익스프레션을 나오게 한 다음에 자, 이 Z 로테이션, 여기도 익스프레션이 나오게 한 다음에 Z 로테이션을 가져가게 되면, 하나만 고치게 되면 나머지 글자들은 다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자, 로테이션 값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많이 흔들리다 싶을 때는 한 5 정도만 움직여주면, 자, 5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싶으면 15 하게 되면, 근데 너무 방정 맞은 것 같으니까 한 5 정도만 하죠. 자, 하나를 값을 바꿔서 모두 다 적용을 했는데 이상하게 위글 값이 약간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위글은 밸류 값이 없어도 내가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바로 보이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 도는 모양이 약간 괜찮도록요. 조금 글씨를 이 정도로 되게 바꿨습니다. 자, 요렇게 바꾼 다음에 좀 더 이제 때깔 내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났는데요. 이제부터 이 글자를 더 멋지게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색깔을 중간 부분이 좀 더 밝게, 뒷부분이 좀 더 어둡게 이렇게 은은하게 바꾸려면 여기에 이펙트를 걸어야 됩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는 이펙트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름이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텐데요. 이펙트라는 것은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레이어에 어떠한 이펙트를 주는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썼던 건데, 제네레이트 글라디언트 램프를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색깔이 램프 값이 글자에 반영되게 됩니다. 투명도를 빼서 보면 확실히 지금 여기에 글자에만 반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리니어 램프가 아니라 레디알 램프로 하게 되면 동그란 느낌의 이런 빛의 느낌을 글자에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반대로 바꾸서 마치 빛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이펙트를 줬는데 그라덴트 램프로 그 앞에 글자에도 다 똑같이 아무래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색깔을 좀 더 뒤에 부분 약간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바꾸면 더 빛이 비치는 느낌인데요. 이 이펙트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누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로 가서 붙이고 싶은 레이어로 가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러면 앞에 이펙트가 그대로 카피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 글씨에도 애니메이션 글씨에도 선택을 해서 컨트롤 V. 자,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죠. 또 여기도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4개 다 똑같은 이펙트를 줬습니다. 자, 뭔가 요것도 좀 작업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값을 바꾸면 또 똑같이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공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번에 하나의 이펙트로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어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것입니다. 자, 레이어의 U에 보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일종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펙트를 주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아까 줬던 이펙트를 주고요. 나머지에는 그 이펙트를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이펙트가 들어간지 알기 위해서는 단축키로 1을 눌러보면 나오는데요. 전체 다 선택해서 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레이어들이 다 먹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지우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고 지워도 되고요. 레이어에서 선택해서 지워도 됩니다. 자, 어차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이펙트가 먹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레이어는 마치 색안경을 껴서 바라보듯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펙트가 먹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이펙트를 수정을 하면 그거는 동일하게 모든 레이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글씨가 날아가는 거를 만들었으면 조금 더 멋지게 빛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펙트도 많이 쓰는 이펙트인데요. 바로 스타일라이즈라는 겁니다. 스타일라이즈의 글로우. 글로우란 빛이 이렇게 글로우 말 그대로 빛을 주는 건데요. 원래 있는 색깔을 더 부각시켜서 빛을 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세 종류 하나 둘 위에 세 개를 가지고 빛의 속도를 빛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인텐시티가 밝기 값으로 빛의 밝기, 다음에 빛의 퍼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가장 적절한 느낌의 빛이 나는 정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글로우도 개인별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어떤 절대값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빛나는 듯이 느낌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더 바꾸고 싶을 때는 컬러 컬렉션에 휴 세츄에이션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휴 세츄에이션은 실제로 어떠한 이미지든지 포토샵에도 이 기능이 있죠. 어떤 색깔이든지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도 이와 같이 파일이 띄워졌을 때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보면 휴 세츄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 값을 이렇게 돌리면은 다른 색깔로 돌아가죠. 그리고 세츄에이션은 색의 정도를 더 진하게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밑으로 떨어뜨리면 회색이 되죠. 라이트니스는 밝게 어둡게 이렇게 바꾸는 건데, 자, 요거는 기존에 있는 색을 바탕으로 해서 바꾸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요걸 강제적으로 색깔을 바꾸는 기능이 바로 컬러라이즈입니다. 컬러라이즈를 하게 되면 요 자체의 색을 다 무시하고 하나의 회색조로 바꾼 다음에 그 회색조 안에서 다시 컬러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컬러라이즈 한 것과 안 한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컬러라이즈를 안 했을 때는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이 존재하지만 컬러라이즈 켜는 순간 단색 톤 안에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색조 사진 같은 거로 만들 때 컬러라이즈를 이렇게 약간 빛바랜 사진 같은 걸 만들 때 컬러라이즈를 쓰면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색깔을 변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본 글씨는 회색 쪽이기 때문에 그냥 컬러라이즈 하나만 켜면 색깔을 한 번에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색을 찾아보죠. 자, 저는 노란색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츄에이션 밝기를 더 진하게 해서 더 샛노란색 느낌으로 라이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에 글자가 날아가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 뒤에 배경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뉴 솔리드 그래서 그냥 색깔은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보라색으로 해서 오케이 다음에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빛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있는 모든 이펙트들이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뒤에 배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배경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배경과 본 그림을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쓰는 게 바로 프리컴포즈. 이걸 하나로 묶어서 따로 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만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통하기 때문에 이 배경으로 만든 것과는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 자, Move All Attribute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컴포즈 안에는 아까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배치가 되고요. 바로 컴프 1에는 배경과 글자가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 창에 봤을 때 컴프와 프리컴프가 이렇게 보이고요. 솔리드로는 방금 만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그리고 컴포지션의 백그라운드 또 널 오브젝트 이렇게 딱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더 멋진 이글거리는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펙트들 중에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노이즈에 보면 프랙탈 노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프랙탈 노이즈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번 타임 익스프레션을 설명할 때 잠시 꺼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일종의 얼룩이 움직입니다. 자, 뒤에 값을 돌리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키를 주기 힘드니까 Alt 키 누르고 앞에 스톱워치를 누른 다음에 타임 익스프레션을 주고 곱하기 100 그냥 타임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0 정도를 변해야지 이렇게 이글거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노이즈 타입이 있습니다. 프랙탈 타입이 있는데 스무스 뭐 이렇게 해보시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네요. 저는 다이나믹이라는 걸 쓸 겁니다. 마치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요거 사이즈는 밑에 트랜스폼이라는 탭을 열어보면 여기에 스케일이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을 키워보면 이와 같이 정확히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테이션도 할 수 있고요. 요 자체도 다 키를 줄 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더 진하게 더 연하게 3개 정도로 조절할 수 있고 당연히 인버트 아주 느낌이 독특하게 나오게 되죠. 나중에 물속에 있는 듯한 표현을 할 때도 이것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프랙탈 노이즈를 또 다른 거를 선택해 보죠. 다이나믹 트위스트. 자, 저는 이걸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치 불 속에서 이글거리는 듯한 느낌이 나죠. 콘트라스트를 조금 바꿔보고요. 자, 여기 색을 부여할 텐데
색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컬러 콜렉션의 휴 세츄에이션. 자, 벌써 이펙트가 많아지면서 꽤 스크롤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위에 이펙트는 잠시 접어주고요. 밑에 것을 컬러라이즈를 켜서 붉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츄에이션 값을 높이겠습니다. 프랙탈에 가서 콘트라스트 브라이트 값을 좀 줄여주고 콘트라스트를 좀 낮추겠습니다. 정말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낌을 만들어서 봤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올려보면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너무 쌩하게 보이는 것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위에 살짝 이렇게 비네팅 효과를 주겠습니다. 마치 랜드로 보듯이 부드럽게 바꿔주는 건데요. 솔리드 검정색 솔리드를 만들어서 자, 요 솔리드에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타원에 마스크를 넣을 텐데요.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타원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여기 있는 마스크를 2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순간 레이어에 마스크 탭이 형성이 되고 여기 인버트가 보이죠. 그럼 마스크가 반대로 됩니다. 다음에 마스크를 하나 더 열어보면 여러가지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페더, 깃털처럼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드 값을 올려주면 주변이 이렇게 어둡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다른 걸 다 끄고 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뒤에 배경과 놨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그 안에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빛나는 정도를 더 멋지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글로우 값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우를 좀 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휴 세츄에이션을 글로우 밑에 놓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라디언트 램프로 이와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색깔을 주고 그 다음에 빛을 줘야 되겠죠. 자, 확실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이펙트의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색깔을 돌린 다음에 빛을 내야지 더 빛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빛이 나는 것을 색깔을 돌리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똑같지만 실제 아웃풋은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플러그인 순서를 바꿔서 작업하는 것이 꽤 유용합니다. 다시 컴프로 돌아와 보면 이와 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빛나게 바꾸려면 요 레이어, 이 글자가 날아가는 레이어를 뒤에 거보다 이거 라이튼 정도나 뭐 애드 정도로 놔도 더 빛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날아가는 글씨 예제를 만들어 보고 그와 함께 좀 더 때깔내는 방법, 더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은 방금 보셨던 이 비네팅 넣는 거라든지 뒤에 배경 프랙탈 노이즈 넣는 것들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만드는 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씨 날아가는 것, 플라잉 텍스트도 간단한 작업이지만 유용하게 바꿀 수 있으니 글씨 내용을 바꾸면 충분히 다른
홍보용 효과로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바꾸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 플라잉 텍스트 예제를 마치겠습니다.